여성들이 겪는 부인과 질환 가운데서 가장 흔한 게 자궁근종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서 심한 경우에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한방치료로 자궁근종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 우리 경희기린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치 시간에는 이 자궁근종, 정말 여성들에게는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궁근종의 원인에서부터 치료, 예방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볼 텐데요. 먼저 자궁근종이란 어떤 질환인지 선생님 설명 좀 아주 명쾌하게 좀 해주시죠. 네, 자궁근종은 여성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장기죠. 네, 말 그대로 자궁 근육, 자궁살에 생기는 양성종양입니다. 보통 이제 임신이 가능한 여성에 있어서 20에서 30% 정도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 이름은 이제 징하라고 합니다. 네. 예. 우리가 무엇이든 원인을 하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근종도 원인을 알면은 치료하기도 쉽고 또 예방하기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궁근종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양방적으로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기운이 없어서 혈액순환을 잘못시키거나 기운순환이 막혀서 어혈이 생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나쁜 그 액체가 습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원인이 어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혈이 뭉쳐서 근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자궁근종이 좀 더 나는 참 잘생기더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특별하게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예. 내원하시는 여성분들이 한 9천 명 정도를 제 봤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가정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여성들, 또 직업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전산계통에 있는 여성분들, 이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네. 이런 분들이 자궁근종이 특히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자궁근종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 방청국에 오신 분들이 나는 자궁근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언니가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수술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지내는 사이에 별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때문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스트레스가 자궁근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현대의학적으로나 이제 과거 동양의학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빼면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종양, 혹이 생기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자궁근종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고 크기도 빨리빨리 자라고 또 출혈이나 통증 같은 이런 합병 증상도 훨씬 더 심해지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간울기체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자궁근종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선생님도 원인 중에 가정불화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자궁근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활성산소라는 독가스가 생겨서 주변에 있는 세포에서 전자를 하나씩 뺏어가기 때문에 그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그 억울한 마음에서 그 활성산소가 발생된 결과 주변의 세포들이 전부 전자 하나씩 뺏기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혈이 많이 생겨서 자궁근종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한번 웃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궁근종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 진단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은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과거에 언제 발견하셨는지 기본적인 출혈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월경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설문지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종이 아주 크고 석회화된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허옇게 잘 보이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초음파 검사입니다. MRI가 제일 좋지만 초음파 검사가 이제 훨씬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자궁근종의 크기, 숫자, 그 위치, 그 조직이 단단한지 물렁물렁한지, 그리고 앞으로 빨리 자랄 건지 또 그렇지 않을 건지 이런 예후 같은 거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되죠. 네. 자궁근종은 여성들에게 정말 흔한 질환이지만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크나큰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다.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증상이 정말 증상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건가요? 예, 공식적으로 그 자궁근종의 증상을 스스로 느끼는 여성들은 한 2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의 여성들은 차라리 얼굴에 여드름이라면은 발견이 이제 더 빨리 돼서 빨리 치료할 텐데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하거나 짜증내는 거 이런 거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혈이 좀 오래돼 가지고 만성 빈혈이 심각해졌을 때 가서야 얼굴이 누렇게 뜨고 화장이 잘 안 받는 면색 유황, 손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지는 조갑건열, 이 머리털이 잘 빠지는 탈모,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쇼핑을 갔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단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위치가 나쁘면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소변도 자주 볼 수도 있고요. 이 불임에도 큰 원인으로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근종의 증상이면서 바로 합병증이 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이번에 우리 방청부의 여러분들 보니까 저 질문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떤 분이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촌동에서 온 김용숙인데요.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는데 임신을 한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그 무사히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종이 있으면서 임신이 된 경우 아주 심각하죠. 본인과 그 가족에 있어서. 그래서 우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 경우는 이제 그 근종이 이제 여기 왼쪽에 크게 있고요. 여기 태반이 있고 A가 임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아기가 출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종이 산도를 막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근종이 있게 되면은 이제 임신 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부피와 무게, 출혈 이런 것 등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자궁의 크기가 원래 이제 4 곱하기 6cm니까 요 정도 됩니다. 근데 만삭 때는 500에서 1000배 정도 부피가 커져서 큰 수박이나 뭐 수박 1개 반 정도 되죠. 네. 근데 이제 아기도 크고 점점 그 자궁근종도 자라서 그 부피에 의한 그 팽창 압력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배가 터져 나갈 것 같이 아프다든지 그 압력이 배로 나가면서 배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또는 아래로 갈 수뿐이 없죠. 앞이나 아래로. 그래서 자궁이 내려앉거나 아니면은 그 출혈이 오고 이런 증상들이 오고요. 일찍 양수가 터져서 조기 파수나 유산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한방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35명 정도를 치료해서 무사히 이제 출산을 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태아하고 산모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안테산이라는 처방을 기본으로 해서요. 배가 늘어나니까 배하고 뱃속에 있는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늘려주는 그런 이제 한약 처방으로 배가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픈 팽창 압력에 의한 통증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되면 지혈을 시켜주고요. 그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한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출산을 하게 해드리죠. 네, 사진에서 보니까 이 자궁근종의 크기하고 아이의 크기가 뭐 비슷한 거 보니까는 그 산모가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좀 질문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촌동에서 온 신남미예요. 월경량이 많아졌는데 그것도 자궁근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자궁근종 환자들은 이제 주로 진료하면서 항상 겪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빈혈이 3이나 2.5가 되도록 나는 이게 정상 컨디션이야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혈이 많아지고 빈혈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럽거나 얼굴색이 누렇게 뜨고 화장이 안 받거나 탈모가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빈혈 검사 해보시고 자궁 근종이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0중 8구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아주 드물게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진 자궁 증대증이나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도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궁 근종인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꼭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평소에 나는 저 생리가 이 정도 했었는데 월경량이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경량이 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도 자궁 근종으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궁 근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궁 근종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궁 근종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나이, 임신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신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눠서 임신이 필요한데 근종이 크다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나 색전술 또는 한방 치료 이런 걸 병행해서 한 두세 달 한 다음에 부분 수술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한약 치료로 정상 자궁 근육을 늘려주고 수술할 때 놓친 조그만 자궁 근육 근종 세포들을 녹여 없애는 그런 치료를 받고 나중에 자연 임신 출산을 시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이 필요한데 근종이 작으면 4cm 이하인 경우에 한방 치료만 받으면서 정상 조직을 늘려서 근종을 줄이고 자연 임신 출산을 시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임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 50세 이하인 그러니까 뭐 40세, 42살, 3살 뒤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정도 한약 치료를 하시고 경과를 보셔서 크게 호전이 되면 2단계 치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3단계 치료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한약 치료를 3개월 이상 했는데도 크게 호전이 안 되고 출혈이나 통증이 점점 심해질 경우에는 자궁 수술을 받으시고 한 3주 후에 한방 치료로 후유증이 없게끔 마무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한약을 드시면서 몸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 자궁 근종이 10cm 이상 크더라도 한약 치료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의 자궁 근육 세포가 원래는 그 생고무처럼 찔겨야 되는데 물에 젖은 식빵처럼 부슬부슬하게 괴사됐다가 헐어버린 경우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한약 치료만으로 자궁 근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폐경이 되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저절로 자연 수축이 되는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세나 50세 이후인 경우에는 자궁 근종은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그 크기에 따라서 또 증상에 따라서 증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자궁 근종 물론 치료법도 중요합니다만은 여성들에게 너무나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자궁 근종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선 한방에서는 이제 몸에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뱃속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이제 오장육부 이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뱃속에 생긴 자궁의 혹만 잘라내냐 아니면 뭐 없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그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출혈, 통증 같은 합병증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고요. 혹을 못 자라게 하면서 줄이고요. 자궁 난수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이 나머지 여생을 건강하게 요새는 웬만하면 9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 세대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백수라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을 경우에는 그 많이 웃으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고 약의 흡수가 촉진이 되고 자궁 근종의 숫자나 크기가 더 이상 악화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콜레스테롤, 알코올 같은 걸 많이 드시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몸 안에
자궁근종이라는 이 혹을 크게 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된다는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사람을 가지고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근종 있는 여성들은 석류, 식물성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달맞이꽃종자유 같은 걸 드시면은 혹이 더 빨리 자라거나 아니면은 그 출혈 같은 증상이 훨씬 더 예, 악화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알려주는 분들이 많고요. 인터넷에도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11시 이전에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1시쯤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유방암을 악화시킨다고 하는데 유방암도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궁근종도 에스트로겐에 의존해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는 게 좋고요. 일찍 주무시면은 또 몸 자체에서 그 살을 빠지게 하는 네. 그런 호르몬이 또 많이 분비되니까 일거양득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월경량이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그 자궁근종 있는 여성들하고 이런 여성들은 월경 3일 전부터 끝나고 3일 될 때까지는 절대로 배를 뜨겁게 하는 핫배, 좌훈, 반신욕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 헤어드라이로 더 뜨겁게 하면은 더 부풀고 더 아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 피가 차서 부풀어 있는 게 자궁근종인데 그걸 더 뜨겁게 하면 더 붓고 더 커지고 더 악화되고 출혈도 많아지고요. 한 달 내내 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배에 큰 힘이 가는 게 조깅, 요가, 고전무용, 등산, 자전거, 테니스, 장거리 여행, 김장, 대청소, 성생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자궁근종이라 검색을 해보면은 뭐 유산소 운동이 자궁근종에 좋기 때문에 자궁근종 환자들은 자전거를 타야 된다 이렇게 쓴 내용이 지금 검색해봐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로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면 자궁근종 환자분들이 그거 하고서 저한테 올 때는 하혈을 펑펑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정보는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항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저도 어제 사실은 제가 대본을 받아보면서 11시에 자야 되잖아요. 오늘 대본을 좀 잘하려고 어제 늦게까지 자려다가 선생님 말씀 듣고 11시에 잤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동천동에서 이혜경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통 자궁에 혹이 났을 경우에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궁근종은 치료를 하면 재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자궁근종은 이제 이따도 쭉 나오겠지만 부분 수술을 해도 재발이 잘 됩니다. 그 한약 치료를 해서 치료 경과가 좋고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해도 자기의 그 생활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시면은 다시 커지거나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쁜 분이 술 마셔서 간 나빠졌는데 계속 또 간병 고친 다음에 술 마셔서 또 나빠지면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에 그 한방 치료로 자궁근종을 없애고 또 이제 9년 후에 다시 추적 검사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약 치료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9년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은 자기 그 따님이 8cm의 자궁근종하고 9cm의 그 난소에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치료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도 오신 게 검사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 8cm고 면적이 36.35 입방센치였는데 9년 지나서 흔적만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3.7cm고 면적은 7.20 그래서 면적이 80%나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폐경이 되었고 그래서 완치 판정을 했습니다. 강남의 M병원에서도 완치되었다고 그래서 진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환자분은 미혼 여성인데 출혈을 이제 일으키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왔죠. 자궁에 이제 자궁근종이 있는데 전체가 자궁근종이 자궁이고요. 이 가운데 까만 부분이 이제 자궁근종이 되겠습니다.
전체 60%가 자궁 근종이고 정상 조직이 이제 많이 적고요. 요 내막 가까이에 근종이 있는데 여기가 헐어가지고 출혈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치료하고 근종이 거의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5년 있다가 4살짜리 딸과 이제 같이 왔을 때 흐릿하게 흔적만 남아 있었고요. 7년 후에 다시 내원을 했는데 그때 검사는 이제 근종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유산을 해서 왔는데 그때도 근종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따님하고 이제 2번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주 예쁜 따님인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상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자궁 근종이 자궁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임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치료하고 또 예쁜 따님도 나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아마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를 접하시면서요. 의사 선생님으로서 자부심과 행복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결과는 참 행복하지만 네. 그 임신에서 출산까지 과정에는 환자와 같이 아픔과 고통, 그 초조함 이런 걸 같이 해야 됩니다. 임신이 된 다음에 뒤늦게 출혈이나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근종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찾아온 분들인데 사실 한약을 먹으면 아기한테도 해롭다. 뭐 아기가 기형이 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한약을 이제 투여해서 치료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한 35명 치료한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어려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지금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질문 더 하실 분 계세요? 예, 질문해 주세요. 등촌동에서 온 신남인데요. 자궁 근종 위치에 따라서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궁금해요. 예, 자궁 근종이 자궁 안에 이제 내막이라 그래서 A가 붙어서 자라는 이 내막하고의 그 틈새가 자궁 근종과 내막 사이에 정상 자궁 근육 조직이 많이 끼어 있으면은 방어벽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으면 임신 출산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내막까지 침범해 들어온 경우는 출혈도 많이 일으키고요.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궁목, 그러니까 A가 나오는 산도 입구에 있어가지고 출혈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근종인 경우에는 출산할 때 산도를 꽉 막고 있어서 제왕절개 분만도 해야 되지만 중간에 유산의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궁 근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경희기린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청객으로 함께해 주셨던 우리 강서구에 살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발견이 늦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환이 또 자궁 근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항상 웃으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가지시는 게 이 자궁 근종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에게 제2의 심장가도 같은 것이 바로 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궁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슴 철렁한 일이죠. 특별한 증상 없이 생기는 자궁 근종이 더더욱 이 여성들을 정말 가슴 철렁이게 만드는데요. 자, 오늘 자궁 근종 그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 경희기린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궁 근종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아봤는데요.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자궁근종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궁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암하고 상관성은 거의 없고요. 0.5%라 그럽니다. 예, 주요 증상은 피로하고 짜증나는 게 제일 흔하고요. 75%의 여성은 별 증상이 없고요. 출혈이 아주 심해져서 빈혈이 심각해지면은 얼굴이 누렇게 뜨는 면색 위황,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얇아지는 조각건열, 숨이 차게 되는 단기,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생리통 이런 증상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이나 신혼 여성들이 발견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네. 자궁을 드러내야 되거나 불임이 되거나 또는 이제 기혼 여성들도 자궁을 드러내라는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제 주변에도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미혼이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궁근종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부본증은 수술이라기는 하지만은 미혼 여성이 자궁에 어떤 수술을 행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그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자궁근종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주의해야 할 자궁근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위치가 나빠서 출혈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자궁 맨 안쪽에 내막이라고 있습니다. A가 붙어서 자라는 경우인데요. 여기 내막 안에 있는 내막하 근종, 그 다음에 자궁목에 있는 경부 근종, 그리고 그 조직이 헐어서 괴사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자궁 근종 안에 우렬이라 그래서 피가 차서 고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안 좋은데 무조건 진맥만 하고서 파워제라 그래서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어혈을 깨트리는 이런 한약을 쓰게 되면은 네. 대량 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종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자궁근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몇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방청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촌동에 사는 박정숙인데요. 저도 딸아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중학생의 어린 사람이 자궁근종 수술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생기는 원인이나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얼마 전에도 14살 된 여학생이 이제 왔는데요. 보약을 지러 왔는데 월경 때 그 양이 많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종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근종이 있거나 집안에 누가 혹이 있으면 꼭 유전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젊은 여성들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가지고 근종세포가 자라는 그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자궁근종의 그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는 없다 그러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산부인과 의사분 쓴 책엔 한 챕터로 들어가 있을 정도고 논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아주 천근만근 무겁고 늘어지는 이런 증상이 또 오는 게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피부나 관절 같은 게 좀 빨리 나이보다 앞서서 노화된다 이런 게 올 수 있고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뭘 해도 주저앉고 싶고 일을 못한다 이런 말씀 또 많이 하시고요. 공소증이라 그래서 아침에 남편 직장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굉장히 그 우울한 그거는 뭐 다분히 심리적인 건데요. 우울하고 외로운 것 같은 온 세상에 그 괴로움 자기 혼자 다친 것 같은 그런 공소증이라는 병명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자궁을 이제 드러내는 수술 받은 여성의 경우에 특히 더 심한데 어떤 때는 그 남편, 의사 이런 걸 이제 원망해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자궁근종으로 인해 합병되는 그 불임이나 뭐 유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궁 제거 수술이 꼭 필요한가요?
예, 자궁근종 때문에 자궁을 꼭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크기가 7cm 이상 되면서 출혈이나 통증이 너무 심각할 때, 이럴 때는 한약을 써봐서 그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는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을 써서 치료하는 그 한계는 40세부터 50세 그 사이에는 이제 5cm 이하인 경우가 좋고요. 더 큰 경우도 치료가 된 사례가 있지만요. 그다음에 50세 근방이나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10cm가 넘어도 한약으로 치료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0세 넘어서 자궁근종이 커도 치료가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50세가 아, 넘게 되면은 네,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약의 효과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궁근종은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요소가 좀 있어서요. 여성이 어떤 자궁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같은 여성 입장이지만은 일단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원하게 될 텐데 한방에서는 어떤 단계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만성적인 출혈이 너무 심해져서 이 빈혈이 심각할 때는 체력이 많이 이제 나빠지죠. 네. 이럴 때는 이제 한약으로 그 여성의 기운과 피를 보강을 시켜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그러면서 이 근종 자체는 이제 성장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까지만 치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워제라는 그런 걸 쓰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한약을 써가지고 체력이 많이 보강이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자궁근종을 이제 축소시키는 한약을 쓰는데요. 파워제를 대량으로 세게 써서 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요. 3단계는 이제 한약을 써서 근종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한계까지 도달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복숭아를 볼 때 겉에 살이 있고 속에 씨가 있지 않습니까? 속에 근종의 핵만 남았을 때 그때는 이제 알약을 드시면서 폐경후 1년까지 그 근종을 잘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죠. 이때도 이 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이 재발이 잘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 자궁근종 가지신 분들 접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 후배가 그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정도로 고민하는 걸 보면서 이 자궁근종을 정말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 방청객으로 다시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등촌동에서 온 정경자입니다. 제 주변에도 미혼인 동생이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놀랐는데요. 요즘에도 그 미혼 여성에게도 발병이 많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예, 그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미혼 여성의 그 자궁근종이 많이 이제 매원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우는 이제 32세 미혼 여성의 경우인데요. 왼쪽의 이 까만 부분은 피가 많이 몰려 있는 자궁근종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내막 조직이 많이 파고들어서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자궁근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상 조직이라고는 이 테두리에 조금 껍데기만 정상 자궁 근육 조직이 있고 속에는 전체가 다 근종으로 돼 있죠. 한약을 2, 3개월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다시 추적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 자궁 근육 조직이 50% 이상 늘어났고요. 나머지 근종은 상당히 축소가 돼 있고 여기 보이니 내막하고 이 근종 사이에 정상 조직이 약간 이제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혼 여성 경우에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요새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키우실 때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즐겁게 그렇게 키워주시면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다음 사례는 이제 그 아주 실질적으로 32세 미혼 여성인데
2005년도에 부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종을 조그만 거 4개를 드러낸 수술 받았는데 또 생겼어요. 2006년도 2월 21일 날 보니까 근종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또 다른 사진에 하나 그래가지고 4개나 또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생겼고 얼마나 황당하고 또 미혼 여성이 배를 또 가르고 또 부분 수술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약을 써서 2006년도 4월 15일 2달을 이제 치료해서 근종들이 싹 없어진 거를 방사선거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9월 16일이죠. 5개월 있다 다시 재검사를 다른 방사선거에서 해가지고 역시 없어진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해 줬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신랑도 여드름 때문에 와서 한약을 먹었는데요. 이제 부인이 임신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약을 쓰면은 근종이 절대 안 없어진다. 없어지더라도 또 재발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을 써서 재발할 수도 있고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딸린 것이고 무조건 한약을 배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 주변에 아는 분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임산부들의 치료 사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임산부들이 이제 그 근종을 임신하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출혈이 있어서 발견해 가지고 오신 경우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관찰이 기본 치료 원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당장 배가 아프고 출혈이 되는데 상당히 심각하죠. 그림을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임신 14주의 여성이 여기 보면은 이제 9.6cm, 옆에 것까지는 대략 16cm 정도 되는 큰 근종 때문에 이 부피 팽창에 의한 배가 터져날 것 같은 그 통증에다가 출혈 때문에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저한테 동대문에서 저희 한의원까지 멀리 찾아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태아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고 뱃살을 늘려주는 그런 이제 한약을 써서 배가 아픈 거, 이 복통하고 하혈을 멈추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00년도 2월 13일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분은 약을 임신 14주부터 출산할 때까지 5, 6개월 동안 계속 드셨어요. 근데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요. 출산할 때 9cm짜리가 2개나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아기를 잘 출산한 사례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한 3, 40명 되니까 이제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근종이 없는 걸 확인을 하시고 있으면 치료를 잘 하시고 아기를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임신부터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자궁이 깨끗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준비된 임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느 분이 좀 질문?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등촌동에서 온 백정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 됐는데요. 있으시면 중장년층의 그 사례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40세에서 50세까지가 제일 많이 발견되고 제일 많이 찾아오는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서 사례를 2사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걸 인쇄를 해서 팩스로 강원도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내서 그분이 다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온 경우인데요. 테두리에 정상 조직이 조금만 있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11cm 정도 되는 큰 장근종입니다. 한약을 한 3, 4개월 정도 드시고 장근종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폐경이 돼서 장근종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완치가 됐다.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요새 이제 깜빡 40 나오면 금방 45, 48 되는데요. 다음 경우는 이제 48세 미혼 여성의 장근종 치료 사례입니다. 치료 전에는 이분이 이제 부분 수술을 받으시고 근종이 재발한 경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48세 되셨는데 조금 정상 조직이 있고 다 작은 근종이었습니다. 근데 한약을 드시고서 이렇게 전체가 다 정상 조직으로 됐고 근종의 흔적만 조금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궁근종과 관련해서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소라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00번 이상 웃으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해야 웃고. 된다. 예, 많이 웃는 사람한테 네.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입증된 사실들, 카페인, 콜레스테롤, 알코올 같은 것은 우리가 술 속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없고 커피 속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먹으면은 여성의 몸에서 혹을 크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류, 달맞이꽃 종자유, EPO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 그러는 그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는 근종 있는 분들 드시면은 출혈을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후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복부 비만이라든지 근종 같은 거 자라지 않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경량이 많은 분들은 월경 3일 전부터 끝나고 3일 될 때까지 절대로 배를 뜨겁게 하는 핫백, 자훈, 뭐 반신욕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배 힘이 가는 뭐 조깅, 요가, 등산, 고전무용, 어떤 분은 테니스 5게임씩 하고 오시는데 테니스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김장 대청소, 성생활 같은 것도 이 월경 기간 중에는 피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예, 잘못된 상식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자궁근종은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검사만 하면 된다. 더 나빠지면 3개월마다 검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몸 안에 충분히 자궁근종이 생길 수 있고 더 자라고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이 다 구비가 돼 있는데 불안하게 6개월마다 검사만 하면 당연히 더 나빠지고 악화됩니다. 발견 즉시 원인 치료하는 게 제일 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자궁근종이 생긴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건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요. 내 몸 안에 오장육부의 이상을 종합적으로 잘 치료해 주고요. 그리고 근종을 못 자라게 하고 또 줄여주고. 그다음에 부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꽤 흔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아무 여성들이나 초음파 검사하면은 10명 중에 3명이 있는 게 자궁근종인데 그분들 중에 또 부분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부분 수술 받고 홀가분하게 입고 지내다 보면은 또 다시 먼저보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약을 복용해서 재발률을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새 고주파 융해술 많이 하시는데요. 한약만 써도 근종이 줄어들고 정상 조직이 늘어나니까 고주파 융해술 받고 금상첨화로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기 발견이 제일 좋지만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발견 즉시 치료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시집 보낼 때 혼수품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궁과 난소를 잘 보존할 수 있게 키우시고 또 그런 이제 생활 법칙들을 오늘 잘 듣고 가셔서 알려주시면은 자녀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뭐 그 자궁근종에 관해서 잘못된 상식들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저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자궁근종이 생기면 그 수술을 하든 약물 치료를 하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생긴 곳에는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상 그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혹시 방청객에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자궁근종은 자궁 안에도 생기고 밖에도 생길 수 있나요? 네, 자궁 안에 생기는 근종은 이제 자궁의 구조가 이렇게 맨 안쪽에 내막이라고 그래서 A가 붙어서 자라는 내막. 그래서 내막 안쪽에 내막하 근종. 이 내막과 자궁 바깥의 껍데기 사이에 생기는 근막하 근종. 그다음에 이제 자궁 껍데기 바깥쪽에 생기는 장막하 근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바깥쪽에 장막하 근종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궁근종과 관련해서 잘못된 뭐 상식에 대해서 또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움 말씀 주실 경희기린 한의원의 김태구 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청세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강서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궁. 그래서
쉽게 그 이상을 알아챌 수 없어서 정말 우리 특히 미혼 여성들 불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그 불임이라는 불행을 면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우리 김태익 원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접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